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데이터로 쉽게 풀어보는 미스터 큐 TV입니다. 연일 시장이 불을 뿜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30일 그 MSCI 밸런싱 그날 그 조정을 제외하고는 지금 연일 그 불을 뿜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도 메모리 빅사이클에 대해서 과거에도 한번 좀 전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지만 오늘도 뭐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지금 불을 뿜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고요. 먼저 그래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장 끝나고 영국에서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내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백신이 이제 투여된다고 했을 때 뭐 시장 전체적으로 다 긍정적인 어떤 요인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특히 좀 눈에 보이는 그 하나생명이라는 종목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제가 계속 유동성하고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3월 이후에 시장을 상승으로 이끈 힘은 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 풀고 백신, 또 백신, 또 백신, 계속 백신 뉴스 가지고 지금 시장을 계속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공급됐다는 것은 결국 달러로 확인하자.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지, 달러가 다시 강세로 돌변하는지 요거 꼭 확인하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92에서 94레벨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92레벨도 깨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91 레벨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백신과 치료제 문제는 뭐 그 두 말하면 자꾸 잔소리죠.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가 지금 있는 거고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외국인 매수 장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선물 외국인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 여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엔 외국인이 현선물을 매도하고 그리고 또한 환율도 또 약세로 전환되는 요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안 좋은 방향으로 전환됐을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시장이 좀 방향성이 좀 바뀌는 게 아니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냐라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 아니면 일단 지금 현재 방향성 관성에 의해서 지금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간다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강도, 속도 문제만 남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이렇게 현선물을 동시에 그냥 방향성을 가지고 매수가 들어올 때는요. 이게 보통 이런 장세는 한 달 정도 11월 한 달 하고 끝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뭐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은 좀 더 이어진다고 보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 가느냐 이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 나올 때까지 일단 외국인이 양쪽 동시에 매도하면서 그리고 또한 달러 환율, 그 다음에 달러 원 환율, 그죠? 달러 인덱스와 달러 원 환율 이런 것들이 시장의 반대 방향, 시장 강세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이 두 가지를 같이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선 그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를 코스피 지수 이거 월봉입니다. 지금 현재 자리가 이런 자리입니다. 지금 2677.26으로 오늘 마감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과거에 있었던 2607포인트 여기 고점을 제낀 거죠. 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지금 보시면 2018년 1월 2일 날 932포인트를 찍었었는데요. 요거 얼마 전에 9월 달에 찍었던 게 905포인트 찍었고요. 이번에 찍은 게 지금 899포인트입니다. 오늘 899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900포인트 지금 턱 밑까지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외국인이 현물과 그 다음에 선물을 동시에 매수하는지 꼭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외국인은 5,175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선물은 지금 3천억 순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3천 계약인가요? 여기 이걸로 보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 외국인이 5,175억을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은 290억, 그 다음에 선물은 2,745억 그 순매도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두 개를 더해 보면 어떻습니까? 뭐 그래도 순매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요. 지금 11월 5일부터 보시면 계속 지금 순매수 금액입니다. 이거 1조죠. 7,900억 쭉 지금 금액은 들쭉날쭉합니다. 들쭉날쭉합니다만 지금 11월 25일 날 한번 살짝 순매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순매수였다가 지금 11월 30일 날 요날이 그날이죠. MSCI 리밸런싱 한 날. 여기 지금 하고 그다음에 오늘 다시 5천억이고요.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코스닥도 중간중간에 지금 외국인 매도가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순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좀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엔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도 보시면 금액으로 보는 겁니다. 금액으로 지금 보시면 11월 들어서 지금 계속 순매수입니다. 빨가면 순매수죠. 여기 잠깐 순매도 나왔고요. 순매수 11월 24일 순매도 계속 순매수. 다음에 이제 이날 11월 30날 6천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고요. 오늘 다시 순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한쪽이 매수 한쪽이 매도면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금 여기까지 굳이 아실 필요 없는데요. 옵션을 보시면 콜 매수하고 풋 매도입니다. 이건 결국에는 선물 매수하고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따지고 보면 전체적으로는 보면 방향성 있는 매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 환율이죠. 미국 달러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러원이라고 달러원. 지금 3월 19일 날 1299.40원. 저희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이 여기서 지금 보시면 11월 27일 날 1103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살짝 조금 고개를 쳐들어서 1106원대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1100원대를 깰지 안 깰지는 모르지만 여길 깨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정책 당국에서 약간의 어떤 마사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시 환율이 위로 치솟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하는지 거래소 보겠습니다. 현물을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 그 다음에 선물을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 둘 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환율 점검하시면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단 큰 착오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월은 백신 장사라고 제가 지금 제목을 한번 달아봤는데요. 이거 장 끝나고 나서 나온 얘기죠. 영국에서 파이자 코로나19 백신 세계 첫 사용 승인을 내렸다. 내주 초에 공급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쨌든 제일 센 나라네요. 그러니까 일단 가장 먼저 용감하게 일단 사용 승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제 백신 업체들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경기 민감 업종이라든지 그동안 피해를 받았던 업종들이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행, 그 다음에 항공, 그 다음에 다른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성장주의 반대편에 있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종목은 그 대신에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좀 리드미컬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백신 업체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SK케미칼, 녹십자, 유바이오로직스 등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던 백신 업체들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한미약품이 백신 업체라고 일단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한미약품이 CMO. 근데 이제 백신 생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문들이 지금 계속 많은데요. 지금 저도 주변에 약을 좀 아시는 분들한테 한미약품이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맞냐 내지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그런 업체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시간 있으신 분들은 매일경제신문에서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한미약품 백신 치시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연 10억 회분이 거뜬하다. 생산 캐파가 연 한 10억 회분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전초 기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약품 평택 바이오 플랜트를 가보니까 어떠느냐, 지금 보시면 DNA 백신과 mRNA 백신이 있는데요. DNA 백신은 이노비오,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이런 데들이 DNA 방식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mRNA 방식으로는 모더나, 파이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두 개죠.
그다음에 지금 큐어백이라는 그 회사가 지금 mRNA 방식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한미 바이오 제2 플랜트 개요입니다. 지금 보시면 완공 연도하고 면적은 이렇고요. 백신 생산 방식은 미생물 배양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그 동물 세포 유래라든지 뭐 등등 그런 방식으로 그 배양하는 그런 회사하고는 그 뭐랄까요, 생산성에서 비교가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생산 가능한 코로나19 백신은 뭐냐면 DNA, RNA 등 유전자 백신이 일단 생산 가능한 백신이다. 그래서 배양기 용량은 12,500리터짜리가 2기인데, 지금 생산 가능한 백신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DNA 백신은 연간 한 1억 회분 정도, 그 다음에 mRNA 백신은 연간 약 10억 회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 뭐 어떤 방식이 됐던 이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백신 생산 업체가 사실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한번 제가 다 올려놓진 않았지만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저희가 그냥 대충 계산하는 겁니다. 만약에 10억 회분이면 10억 개, 연간 10억 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10억 도즈라고 하죠. 10억 도즈를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전량 뭐 100% 가동률 100%로 해가지고 만약에 다 팔린다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한 도주당 뭐 예를 들어서 1달러 1,000원 뛰기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1조죠. 그 다음에 1회분당 뭐 예를 들어서 2달러짜리 그 마진 장사를 한다 그럼 이게 2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한미약품이 수주를 받아서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되는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신문 기사 내용으로 보면 지금 그 백신 그 개발 업체에서 계속 러브콜이 오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백신과 관련해서 움직인 거는 최근에 며칠 움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약품도 아마 그런 관점에서 놓고, 과거에 이제 SK케미칼이라든지 또 녹십자라든지 유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움직인 것처럼 아마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한미약품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도 되는 그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에 그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꾸 제가 신규 상장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그러냐면, 신규 상장 종목들을 또 뒤늦게 들어가 가지고 또 이 주식이 지금 보면요 굉장히 좋은 장인데, 이런 장에서 물리면 굉장히 그 멘탈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물리지 않는 매매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이 무차별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은 마무리가 됐다고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죠. 일단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 일단 투자자들 관심권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다시 살아날 때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재료가 뒷받침되는지 그 여부를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보호해수 물량이 해소 안 된 종목들은 추격 매수 자제하셔야 됩니다. 물론 단타는 가능하시겠지만 그거는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의 영역이고요. 만약에 이게 과거 얼마 전에 그 신규 상장 종목도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다시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막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량이 해소가 되었어도 아까 말씀드린 거래량이 따라주지 않으면 관망하면서 기회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었죠.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면 시장에서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더더군다나 지금 지노맨 컴퍼니가 지금 코넥스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데요. 얘가 지금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노맨 컴퍼니가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이 7,346억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노맨 컴퍼니가 여기 일봉 차트인데요. 지노맨 컴퍼니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고바이오랩이 지금 따라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VC 물량이 아직 해소 안 되고, 또한 이제 지금 아직까지도 그 나올 물량이 한 달 지나면 또 나올 물량들이라든지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1개월, 뭐 6개월, 3개월, 12개월 해가지고 물량들이 아주 디글디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회사기 때문에 뭐 이거 다 물량 소화하고 나중에 올라가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주식에서요 매에는 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매물들이 있을 경우에 쫓아잡다가 물리시면 상당히 피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신규 상장 종목 중에 저도 이제 좀 관심이 있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얘도 거래가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거래가 좀 살아날 때까지 좀 일단 좀 지켜보고 있는 주식인데요. 그래서 지금 한번 좀 제가
그 전에 한번 소개시켰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방송을 보다가 아주 요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님께서 MTN에서 그 파워 인터뷰 화제인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계속 이것저것 질문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지금 그 박스를 쳐놨는데요. 질문은 이런 걸 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19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코로나19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휘구러지지가 않는데 힘든 점도 좀 없지 않아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떠신가요? 이게 지금 구어체를 그대로 그냥 옮겨놔가지고 상당히 읽기가 어렵네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겠습니다. 앞에 말들은 그냥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지금 보시면 우리 패치를 씀으로 해서 3, 4일마다 한 번씩만 돌봐주시면 된다 할지 이런 좋은 점도 있어서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시대에 맞은 이런 제품으로서의 특징도 좀 있어서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게 다 구어체라서 그렇습니다. 여기 좀 보셔야 될 게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큰 또 이전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기회도 또 좀 생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날도 올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대표님이 연세도 좀 되시고 그리고 또 경험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또 반도체 그 설계도 해보셨던 분이고 그다음에 실리콘밸리에서 또 오랫동안 사업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감각도 있고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경솔하게 말씀하신 분은 아니라고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큰 또 이전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기회 이런 게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제 나름대로 이제 뇌피셜을 막 돌려보는데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뭐 좀 무슨 좀 좋은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희망 회로를 좀 돌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 해서 물론 여기 또 대표님 혼자의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거래 상대방이 있어서 상대방하고 계속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쪽에서 아니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럼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아마 좀 어느 정도 얘기가 좀 오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는 또 뭐라면 언젠가는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날도 올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얘기하시는 거 가만 보면은 또 뭐 좀 그렇게 멀리 있는 얘기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걸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오플로우도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다음에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었죠.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제 특히 이제 메모리 빅사이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순종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공정 장비에서 원익 IPS, 테스, PSK, YIK, 뭐 유딘테크 등등등등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종목입니다. 중소형 유틸리티, 그다음에 서브 장비에서는 원익 콜링스, 원익 QNC, 테크윙 뭐 등등등등. 근데 이제 반도체만 좀 하기 그래서 좀 핸드셋 부품도 좀 이렇게 먼저 번에 적어놨었죠. 와이팜은 이제 신규 상장 좋은 회사인데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물량 해소가 아직 안 됐다. 이런 물량 해소 안 된 종목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추격 매수하면은 좀 곤란한 상황 올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BH도 굉장히 요즘에 보면은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좋다고 하는데 사마컨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매물 돌파를 하는지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면 반도체 쪽이 지금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 특히나 SK 하이닉스가 지금 강했던 종목 장이라서 지금 보시면 핸드셋 관련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하나생명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하나생명도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런 겁니다. 하나생명은요 이런 관점에서 보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금리 상승의 해칭 수단으로서의 접근이 유리하다. 지금 신한금융투자에서 보고서를 냈던 건 이런 보고서 낸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기 보시면 생명보험업종 PBR은 국고채 10년물 금리하고 93.2%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자 보시면 뭐하고 상관관계가 높으냐면 거의 93.2면은 뭐 1대1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들은 금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보험사들은요. 자 여기 보시면 운영 포트폴리오 중 59.3%가 채권에 투자되어 이자 손익 변동성이 금리에 연동되고 그 다음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고금리 확정형 비중이 25.2%입니다. 이거 옛날에
그 부담금리 4.4 여기 보시면 고정금리 4.4% 드릴게요 하고 받아놓은 그 보험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4%를 내줘야 되는데 지금 자기네가 운용할 수 있는 금리가 운용해서 벌어들이는 금리가 4.4%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역마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특히나 하나생명이 이거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서 이 부담금리 4.4%하고 좀 근접하면 지금 단 0.1% 뭐 1%라도 올라가면 이런 회사들은 이 부담이 줄어들어서 수익성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금리 상승세만 지속될 수 있다면 2010년 상장 이래 가장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된다. 자본 규제는 완화 기조에 접어들었다. 코로나19 효과로 위험 손해율도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악재는 제한적이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항상 강조하죠. 수급 부담에 대해서 수급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보시면 국민연금의 시중은행 보유 한도가 10%. 근데 지금 보면 국민연금이 시중은행 보유 한도가 거의 막 9% 넘어가는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채 금리 상승을 해지하기 위한 최근 들어서 금리가 좀 오르죠. 장기채 금리 상승을 해지하기 위한 투자 수단으로서는 가장 최적의 선택지가 된다. 그래서 1년 포워드 PBR이 0.11배. 지금 보시면 PBR로 봤을 때 0.11배면 아마 상장업체 중에 거의 최하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금리만 좀 올라가죠. 금리만 좀 상승세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보면 최근에 시장의 흐름은 뭐 예를 들어서 인플레가 유발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금리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이 일부 나온다고 하면 그래서 장기채 금리 상승의 최대 수혜주로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백신과 관련된 그런 업체들 중에서 이제 그 한미약품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드리진 않았지만 동아소시홀딩스하고 뭐 또 뭐죠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는 그 콜드체인 관련된 주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는 이제 그 반도체 빅사이클 관련된 그런 장비주들, 그 다음에 많은 그 경기 민감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금리 상승기에 장기채 금리 상승의 최대 수혜주라고 지금 그 지목되고 있는 하나생명을 한번 제가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가를 한번 볼까요? 지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하이닉스고요.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오늘 요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요런 흐름. 지금 보면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다가 오늘 그냥 뭐 로켓 단 것처럼 이렇게 올라 버려 가지고요. 자, 주봉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이게 좀 더 길게 볼까요? 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장기로 흘러내렸다가 이제 여기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월봉으로도 보시면 이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에 양봉 하나 나오고 지금 이제 두 번째 11월, 12월 이제 양봉 두 개가 이렇게 지금 연이어서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하나생명 같은 경우도 지금 일봉상으로 지금 보시면 조금 좀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도 이제 연기금 말씀 좀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그 외국인하고 기관 순매수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기금이 지금 이렇게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채 특히 이제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는 날 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금리가 만약에 다시 또 이제 내려가는 흐름 나온다 그러면은 얼른 파시는 게 좋겠죠. 그런 경우에는. 근데 뭐 지금 금리를 뭐 오늘 하루 오르고 내리는 거 보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종목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을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하고요. 그래서 한번 좀 시장을 잘 조합해서 시장은 지금 보시면 일단 좋은 장에서 이제 물리시면 안 됩니다. 물리시면 그 굉장히 뭐랄까 스트레스 받으시고요. 그 스트레스 받으시면 전체적으로 멘탈이 무너져서 리듬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물리지 않는 그런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스터 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